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하디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0살의 대덕특구 재창조 방향은입니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래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023년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여 개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2천여 개의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시의 첫 과학 부시장이십니다. 김명수 부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시 과학부시장 김명수입니다. 네, 스타트업 그라인더의 김수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브랜드 큐레이션 커머스 시즈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계획안 수립에 참여하셨어요. 국토연구원의 김동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김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올해 설립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첫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고영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영주입니다. 네 분의 좋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네, 73년생입니다. 대덕특구가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다른 곳에도 연구특구가 생기고 또 우리 대덕에 있는 기관들의 분원들이 타지에 생기면서 그동안의 역할과 이상이 약간 퇴색된 것 아니냐 하는 걱정 내지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현재의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 소개한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부시장님. 예, 뭐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에 학원 연구도시로 정부 주도로 과학 집적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2005년에는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덕연구특구법이 지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개발 특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연구개발 특구가 대전뿐만이 아니라 5개 특구가 있고 또 12개 강소 특구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뭐 그런 효과도 있으나 제가 보건대는 이 대덕특구가 이런 다른 특구들의 기술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과학 부시장이라는 직제가 우리 대전시에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전이 그전부터 연구단지가 생기면서 과학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과학부시장이라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첫 출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연구단지가 조성된 지가 50년이 가까이 왔지만 연구단지와 대전시하고의 밀접한 협력이나 교류가 부족했고 그것을 대전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제 50주년이 돼가는데 대전시와 연구단지, 대덕특구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과학 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게 이제라도 됐습니다.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대표는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대덕특구 물론 나시기 전에도 있었던 대덕 연구단지 아마 귀에 익숙할 때 요즘에는 어떤 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97년생이라 제가 나기 20몇 년 전부터 있던 곳인데요. 저는 이 대덕특구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벌써 7년이 됐어요. 네. 학교를 1, 5년에 들어왔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지금 다니고 있다가 바로 학교 옆에 있는 궁동 스타트업 파크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서 거기 입주를 하게 됐는데 대덕특구가 요즘 조금 바뀌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바뀌는 네, 느낌. 그렇죠. 실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느끼고 계시고 국토연구원의 김동근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대덕이 아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73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이름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대덕 연구 학원 도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와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다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정원한 환경을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외연 쪽으로만 보면 지금 대덕특구가 한 2.4배 이게 커진 상태이고 성과로 보서도 뭐 최근에 10년간 봐도 기업 매출이 2배로 늘었다는 이제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덕특구는 지금 과거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가 성장을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수도권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기존의 대덕특구 안에 있던 이제 기업들이 그 산하 연구원들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대덕의 위상이 좀 과거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대덕이라고 하는 모습 자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대덕이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고 전통적인 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이런 이제 대덕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위 원조 전통의 맛집이 있고요. 아류작들이 생기긴 한데 그것은 독점 체제에서 일종의 경쟁 체제로 갔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는데 어쨌든 원조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덕특구로서는 그 자존심과 위상을 살릴 때가 됐다. 50조년을 앞두고 리노베이션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대전의 과학산업진흥을 맡으신 중책이신데 고영주 원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그 지역의 진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73년에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국가가 특정한 공간을 정해서 국가가 필요한 연구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 발전 계획하고는 거의 무관한 이런 공간이었죠. 그러다가 1993년에 세계 엑스포가 그 연구단지 때문에 대전에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열리게 됐고 네. 그 엑스포를 기회로 도시의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구단지가 지역의 인프라나 지역의 발전과 연계되는 어떤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연구들을 지역 기업의 육성과 연결해야 된다 해서 2005년에 대덕연구원 특구를 바꿀 때 면적을 기존 연구단지의 880만 평에서 한 2,300만 평으로 넓혀서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을 만들었고 실제로 지난 15년간 많은 기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고 고용이 늘고 하는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덧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라는 형태로 해서 세종하고 천안하고 청주를 기능지구로 하고 대전을 거점지구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혁신 벨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네. 그럼 최근의 양상은 뭐냐면 그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갖고 있는 연구소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원천 기술을 합니다. 국가나 산업이 필요한. 네. 근데 지역에는 그러한 원천 기술을 받아서 산업이나 이 혁신을 할 기업들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특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하고 지역 기업이나 산업이 필요한 기술하고
미스매칭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 특구의 원천 기술을 빠른 속도로 사업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 그러려면 지역하고 밀착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사업화도 해보고 지역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또 네. 하나는 이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발전하면서 기술 융합이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역 기업,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특구가 갖고 있는 역량과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붙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면 대전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걸 더 나가면 사실은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도 이제는 수도권 대기업 중앙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충청권 전체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대덕 연계발 특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보자. 네. 라고 하면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덕 연계발 특구의 재창조는 사실은 특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역량을 가지고 지역의 글로벌 혁신 기업을 만드는 게 있고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결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드는 게 있고, 더 나아가면 도시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특구와 연결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방식도 있고, 충청권 전체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로 바꾸는 네. 굉장히 전략적 지향점을 갖는 새로운 방식의 재창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야말로 쇄신을 통해서 이 성장 동력의 엔진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충분히 리노베이션 논의의 그 문제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김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좀 시민들께 알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고 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과거 50년은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이렇게 지금 연구단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R&D 분야에도 지역 주도로 가야 된다. 네. 민간들은 대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해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도로 바꾸자 하는 것이 큰 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2018년도서부터 이 이제 과기부라든지 대전시 그리고 특구재단 그리고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나와 계시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한 6개월 정도 국토연구원에 1차 기본 구상에 대한 대덕특구 재창조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해서 기본안이 나왔고, 그 후로 2단계로 그러면 그 기본 구상에 대해서, 기본 구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위주였는데, 예. 2단계로 이제 2020년도 지난해 1년 동안 국토연구원과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 두 군데의 용역을 줘서 혁신 생태계와 공간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지금 기본안을 이제 다 만들어 갖고 올해 중에 이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서 이 안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은 마련된 상태고 확정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데 직접 계획안 수립에 참여하신 우리 김동근 연구위원님이 좀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일단 뭐 대덕 특구가 저희가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관련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단 대덕 특구 1단계에서는 이걸 했습니다. 대덕 특구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1단계 연구였고요. 2단계 연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이제 과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덕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하고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원한 환경, 교외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구원, 연구자, 그다음에 기관들, 그다음 기업들 이런 부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혁신을 얻는 과정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혁신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과제였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대덕특구의 기본적인 지향점을 결국에는 대덕특구를 기존에 있던 교외에 대한 연구 단지가 아니라 지식 교류, 상생형
혁신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갖고 갔었습니다. 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대덕특구를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과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융복합 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 창업 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다음 지속 가능한 선순환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 그다음에 과학과 문화, 시민이 융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큰 4가지 전략을 저희가 하고 그에 맞춘 세부 과제와 사업들을 이제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을 지금 했습니다. 말씀하신 4가지 과제가 사실 이전부터 중요한 과제들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확정화시킨 것이고 네. 그 내용을 보면 공간 활성화,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네. 2가지 연구 용역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현황을 보실 때 김수현 대표는 우리 대전에서 공부도 하시고 지금 대전에서 창업 스타트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인이기도 하시니까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곳, 다시 들어오고 싶은 곳인지 솔직하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말씀해 주시죠.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대덕특구 생태계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는 청년 창업가니까 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냉정하신데요. 여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일단 대덕특구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연구원과 그리고 이런 창업가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덕특구 안에서 벌써 7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기서 학교도 나왔고 나름대로 접촉할 수 있는 선배나 뭐 출연연에 간 선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 연구기관에서 창업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같은 생태계 내에서 서로 정보 교류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대덕특구가 하나의 생태계로 굴러가기보다는 좀 조각조각 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서 리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다면 되게 좋다. 아까 김 연구원님 말씀하신 4가지 그 과제 중에 분명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듣고 두 분의 우리 원장님과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분절 단절된 느낌이라 그 대덕 연구단지의 그 지식과 그 체계가 예. 직접 현업에는 연결 안 되는 느낌이 가장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2가지죠. 그러니까 연구단지와 대덕특구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술별 산업별로 다 나눠가지고 연구소를 세운 겁니다. 화학, 기계, 뭐 IT, 뭐 에너지 해가지고 다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연구도 다 거의 각자 도생식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구 내 기관끼리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협업이나 융합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대형 원천 기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지역 기업하고 상생하면서 이거를 서로 연결하고 도와주고 뭔가 스타트업 만드는 한 구조가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노베이션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 혁신의 방향이 계속 융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특구에 있는 산학연들이 대학이든 연구소든 기업들이 어떤 산업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이제는 만나서 예. 서로 새로운 의제를 풀기 위해서 협업하고 소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이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연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오픈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덕 이노베이션의 가장 1번이 융합 생태계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 그 융합이 향하는 지점이 또 하나는 스마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그러면 그냥 과학 도시가 아니고 최첨단 기술들, 완전히 신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이 대전에는 다 적용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완전히 과학 실험 도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첨단 기술이 대전에 가면 곳곳에 있다. 이런 구조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려면 융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융합 생태계와 스마트 도시가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지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청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서 도시의 뭐 자원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든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융합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소통을 같은 방향으로 해나가다 보면 우리 지금 김수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과정으로 진화하지 않겠냐.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대전시 이제는 국가가 했는데 이제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공간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통 프로그램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명수 과학부시장 제도 도입하고 임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덕특구는 어쨌든 대전광역시 안에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대전 행정력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 직책을 이제 우리 과학부시장님 맡으셨습니다. 지금 뭐 우리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대덕특구,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출발이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을 한 군데 모아보자 했고 각 그 특화된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연구소들이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융합 협력보다는 자기네 맡은 역할,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수현 대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뭐 벤처라든지 이렇게 창업으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에 더 나가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고 시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소통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큰 아주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그 지금 부지가 그 신성동에 그 지금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예전 한스코어에서 쓰던 부지인데 그걸 대전시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융합연구센터도 만들고 또 시민소통 공간까지도 조성을 할 것이고 지금 또 대전 테크노파크 안에는 어울림프라자라고 해서 기업, 뭐 청년 기업인을 포함해서 창업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충남대와 우리 카이스트 그 중간에 있는 궁동 일원을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하고 있고 충남대 그 정심화로 있는 그 부분에는 이미 벌써 팁스타운이 그 벤처를 육성하는 팁스타운이 완공돼서 지금 그런 일들을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것을 총괄 추진을 맡아달라고 이제 저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간에 이렇게 어려웠죠. 우리 벤처 창업인들이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에 제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부서 중에 그 소관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로 벤처 창업을 육성해 주는 것이고 거기서 좀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면 대전 테크노파크가 또 계속 그 창업 기업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데 자꾸 문을 두드리면은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진짜 대전을 통해서 벤처들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 행정 측에서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하고 적극 행정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문 두드리는 게 말이 쉬운데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문을 두드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먼 존재들이라 저희한테는. 그래도 더 혁신의 마인드로 벤처의 정신으로 더 도전하시고요. 그래요. 저도 연구단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다른데 잘 통하다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역시 뭐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는데 이 구슬이라는 연구 지식 체계는 많이 쌓여 있는데 기술만 서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 힘 그리고 동력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원장님과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전과 가치 저희가 중요한 말들은 다 들었는데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서 과학부시장님께 생각하시는 지금 5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대덕 연구단지의 리노베이션, 재창조의 핵심 비전과 가치는 뭡니까?
뭐 큰 틀에서는 50주년, 이제 앞으로 향후 50주년은 대덕이 지역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클러스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대전구 과학산업진흥원도 이제 사실 올해 2월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과학부 시장으로서 대전의 그 과학도시로서의 그랜드 디자인, 대전이 나아갈 방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4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덕특구의 그 성과를 지역의 기업, 산업과 연결해서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과학을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즐기는 문화로 즐기는 도시를 만들자 예.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과학산업진흥원, 과학부시장대와 같이 이제 시의 과학행정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래서 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걸로 이제 진흥화된 디지털 도시로서 과학으로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대전뿐만이 아니라 충청 뭐 그다음에 광역권까지 나가는 충청권 메가시티 이래서 과학으로 세계화된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제가 그 그랜드 디자인에서 발표한 4가지 목표입니다. 부시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원장님도 올해 2월에 정식 출범하셨군요. 예, 임명은 작년에 됐는데요. 네. 뭐 새로 사무실 꾸미고 인력 채용하면서 2월 4일에 출범식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부시장님과 같은 그랜드 디자인의 그 4가지 목표 공유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그랜드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요.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각각 일하던 분들이 같이 모여 살 수 있다는 마인드, 그 생각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첫째. 두 번째는 대덕특구 재창조의 핵심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특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과학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행복하다, 재밌다, 네. 안전한 도시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에서 연축지구, 대덕구 연축지구하고 대전역 주변의 동구의 역세권을 혁신도시로 했고 최근에 그 충남도청하고 대전역 이렇게 연계해서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른바 원도심이 돼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좀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지역이 다시 혁신으로 재성장하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테크노파크나 신용부정재단이나 공공기관들도 입주해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경개발 특구의 이런 축적된 기술과 자산들을 그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그런 도심융합 특구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도시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인데 거기 갔더니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많이 즐기고 있더라 문화로. 네. 이런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덕구 재창조의 핵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넘어서서 대전 연구개발 특구 정도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네.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이 바뀔 수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학 수도로 갈 수 있다.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으로 그렇죠. 예, 네. 발돋움하겠다는 예. 계획이시고 저희가 시간도 있고 주제가 계속 있어서 2가지 연구 영역 가운데 하나는 이제 생태계 조성이란 말, 시민과 기업과 연구원 이 3자가 어떻게 과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향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how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 그 다음에 상생, 협력 뭐 이런 쪽인데 저희가 일단 가장 염두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벽을 허무는 이게 첫 번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옆에 앞에 원장님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기관, 그다음에 공간을 조성하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그 대덕특구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축이 2개였거든요. 하나는
공공주도의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인데 민간 연구 기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연구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기업 연구소가 빠져나가고 남은 공간을 중소기업 연구소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다시 연구 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되도록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실 오늘 지금 얘기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혁신 생태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대덕특구가 경쟁력이 약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도시 기반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 부분의 측면도 지금 빠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마스터 플랜이 기존에 있던 연구특구 종합 발전 계획과 가장 큰 다른 점이라 그런다면은 이런 도시 환경 쪽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 쪽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각 기관이나 그다음에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 산업, 연구 이런 부분이 서로 만나는 내부가 아니라 경계부 이 부분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과 연구원들이 접점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대덕특구 갖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예. 아니면 공원 녹지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가시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울러 수반이 좀 되어야 이번에 그 마스터 플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과학 혁신 생태계 조성의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잠깐 같이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대덕특구 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도 두 번째 중요한 연구 용역 과제인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뭐 그 대덕 연구단지 대덕특구가 처음 조성될 때 아까 이제 우리 고 원장께서 860만 평 얘기했는데 사실 뭐 이제 우리 면적을 저는 국제 단위로 하면 28평방제곱키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초기 신성동 도령동 일대의 그 지역이고요. 지금은 이게 한 2배 반 정도 더 늘어나서 지금 한 67평방제곱키로 정도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선 그 제일 처음 모태가 되었던 그 신성동 도령동 일환을 크게 4가지 존으로 나눠갖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관에서부터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있는 그쪽은 문화의 거리를 좀 과학 문화의 그 허브로서 만들고 지금 그다음에 그 과학산업진흥원이 들어가는 신성동 일대의 그 한스코 부지 거기를 창조융합의 허브로 만들고 궁동 이쪽 그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 여기를 청년 창업의 허브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탐립동 일정 전민동 이쪽을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지원 허브 이렇게 크게 4개 존으로 나눠 갖고 특화돼서 육성을 하려고 공간 활용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네, 초창기에 해외 과학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예. 아파트 또 대덕과학문화센터 건물도 조금 방치된 느낌이라서 이쪽 어떻게 활용 계획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그 연구단지의 출연연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과학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예요? 해외 인재에서 다 불러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급도 줘야 되고 집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그 역사가 시작된 곳이 지금 특구 안에 있는 공동관리 아파트라는 곳인데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그래서 지금 다 퇴거한 상태에서 뭔가 다른 형태로 재구성을 해보자 하는 그 준비를 관련 출연연들하고 그 위에 상급단체 단일 이사회인 국가과학연구회에서 같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전시와 특구에 있는 전문가나 또 구성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조금 글로벌 해외 과학자 유치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오는 공간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같이 융합하는 공간 이런 쪽으로 되고 과학문화센터도 거기 과학자들이 모여서 매일 조차 모임하고 거기서 행사하고 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모건대하고 기업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특구 재창조 공간에 같이 역할을 참여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들을 다 연결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일을 융합을 하려는 분들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런 거를 원도심하고 연결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라는 말씀, 네, 그리고 융합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이언스 콤플렉스 활용 방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혹시 연구원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실 뭐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사실 막 한쪽에서는 이게 대덕 특구와 좀 다른 이질적인 성격의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고 이게 오히려 기존에 있던 대덕 특구의 이제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보면은 이제 혁신 거점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R&D 중심의 이제 혁신 거점이 이제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잃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고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화와 결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뭐 RDP,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리서치 센터 이런 데도 보면은 도심 한복판에 최근에는 이제 복합 그 상업여가 문화 건물을 이런 부분을 대형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상업 시설이라고 보면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기본 목적 자체는 거기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학 지능 그다음에 과학 문화에 대한 공유 시민과의 접점 확대 이런 부분도 아울러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자극이 될 공간으로 맞습니다. 장점을 활용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단순한 그게 몰이 아니고 과학과 연결된 컴플렉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쪽 지금 건물이 이제 두 개로 지어지는데 이쪽 7층 건물인 사이언스 몰에는 아래는 물론 상업시설이 들어가지만 5층서부터는 과학 전시관이라든지 해양과학관, 오픈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뭐 멀티플렉스 등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이 되고요. 네. 이 타워동 43층으로 지어지는데요. 그중에 15개 층은 과학이나 기술 사업화 뭐 이런 관련 그런 공간이 들어지고 공공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몰이 이름 아니라 그대로 과학 복합 공간으로서 역할을 그렇죠.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선배님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공간 활용과 이 생태계 조성 두 가지를 듣고 현업을 하시는 김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그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사람 구하기. 부분이에요. 뭐 카이스트도 있고 충남대도 있는데 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서울로 갑니다. 졸업만 하면 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다른 회사에 인턴을 가거나 아니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출되는 인재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라 그 인재들이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기 위한 확실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시설 확충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저렴한 공공주택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서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살더라도 나도 충분히 여기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연구도 하고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그런 공간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 성공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시에서도 지금 청년주택 공급 방안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야만 오래 살았지만 젊은이들이 재미가 없으면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도시, 재미있는 과학 도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거고 우리 청년 창업가가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은 주변의 청년들이 여기도 재미있고 살만한 곳이야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데 뭐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듣기에 부시장님 아까 두드려 주시면이고 노력을 해주시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죠. 먼저 다가가 주시고 노력 저희가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이제 연구원 출신이라 네. 항상 그런 알겠습니다. 마인드가 있어갖고 이렇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른 예산 행정적 지원책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벌써 네 분이 출연하셔서 시간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사를 맞는 대한민국의 이 과학 중심 대덕 특구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재창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민과 연구원 이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 융합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연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최종 총평 삼아서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고 원장님. 예.
이제는 대덕특구의 구성원들도 지역과 함께 과학기술로 동반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시민들도 주도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과학기술의 특구에 대전시에 요구도 하시고 같이 연결해달라 이런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네. 하면서 대전시 전체가 과학기술 때문에 참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저런 과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청년 스타트업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가져주시면 굉장히 서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다 모이면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가 충청권에 구축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대전의 시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그걸 서로 연결하면서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더 애써 주십시오. 김수현 대표님. 네.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대덕특구 내 기술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들의 기업들도 조금 더 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 공개나 아니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나 이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들이 조금 더 많이 민간에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대전에서 창업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창업 자금이나 뭐 공간 같은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좀 신경을 네.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주 주거 여건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주거 여건. 김영권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덕특구가 계속 그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의 경쟁력 강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또 대덕특구의 또 다른 경쟁력 확보 부분은 도시 환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부분을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덕특구가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교통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근린 생활, 문화, 여가 시설 문제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먼저 꼽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연구특구라고 하는 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 이게 저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대전시가 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중책이시라 김영수 부시장님. 예, 오늘 뭐 대덕특구 재창조를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이 특구 재창조라는 게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공간의 재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 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재창조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시장으로 취임하고서 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은 뭐 항상 만나니까 뭐 항상 그렇다 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전통시장 이런 데도 많이 다니면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젊은 창업인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또 젊은 목소리를 더 듣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하고 교류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재창조라는 것은 우선 많은 분들과의 소통 교류가 돼서 이 문화가 형성이 돼야 재창조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대덕특구 재창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